지금 유럽에서 아주 뭐랄까 주목할 만한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난민 문제인데요. 며칠 전에 독일이 80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죠. 80만 명이면 독일 인구 8천만의 1%입니다. 이 프랑스 같은 데 환영도 하고요. 하여튼 난민이냐 아니면 이민이냐 뭐 그런 논쟁에서부터 해가지고, 또 며칠 전에는 50명 난민 50명이 탄 동유럽에서 들어오던 트럭에 50명이 모두 참 싸늘한 죽음으로 변한 그런 발견된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또 28일에는 무슨 500명이니 수백 명이 탄 난민 보트가, 옛날에 보트 피플이 참 한때 유명했죠. 배 탐방할 때. 그 어쨌든 보트 피플이 전복이 돼서 수백 명이 사망했느니 어쩌니 하고 해서, 어떤 그 유럽 사회가 아프리카의 난민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다. 이게 배경이 어떤 거고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굉장히 주목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뭐 어떤 상황에서나 북쪽에서 보트 피플 혹은 난민이 올지도 모르고, 유럽식 그 어떤 사회동포주의랄까요? 그 인간을 받아들이는 그거. 동북아에서는 오히려 우리는 민족주의가 뭐 우리 한반도를 비롯해서 중국을 보면 민족주의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의 저런 빚어지는 일련의 상황, 난민 혹은 이민, 그런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뭐랄까요? 정책. 그게 아량인지 다른 노림수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일이 빚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사도 우리 국제면에 조금씩 들어가고 있고 하네요. 자, 주말 토요일자 8월 29일 환경 보시겠습니다. 일면부터 보실까요? 일면에는 전세값 이야기 또 나오는데, 이건 너무 상투적이죠. 끊기지 않는 전세값, 6년 6개월째 상승 중. 우리 한경사설을 통해서 수없이 전세값은 전세제도는 끝난 제도다 했고요. 저도 뭐 많이 읽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전세값이 떼일 위험만 없다면 전세값이 집값보다 비싸야 됩니다. 그만큼 올라가라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전세를 하면은 집의 주택에 대한 소유에 대한 세금을 낼 필요가 있습니까? 집이 감가상각되고 낡아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까? 떼이지 않는다면 나 살다가 편할 때 전세금 그대로 받아서 나오면 집값보다 비싸야 되는 거죠. 세금에 대한 부담도 없고 아무런 부담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세값이 물론 떼일 가능성은 그게 위험이지만, 그래서 전세값은 이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생각하면 집값과 같아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경제적인 세금이라든가 이런 거 저런 계산하면 집값보다 더 비싸야 된다 싶습니다만, 우리 기자들은, 환경을 위해서 많은 기자들이 전세값 오르는 것에서 큰일 났다는 투로 자꾸 이렇게 쓰는데, 물론 서민들이 전세로 집을 살 형편이 안 돼서 전세 그 문제는 임대주택을 보강해야 되는 거고, 월세로 시장이 바뀌고 있는데 임대주택 보강은 모르겠지만 이런 류의 기사를 자꾸 왜 쓰는지, 이걸 안에도 한 면 또 썼는데 제가 그거는 스크랩을 안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여기가 우리 국군이 그리고 주한미군과 한미 합동 통합화력 훈련이 28일 오후에 열렸습니다. 사실은 저도 초청을 받았는데 다른 일이 받아서 이 참관 보러 못 갔는데요. 5월달에 저는 비슷한 훈련에 다녀왔습니다. 여기가 우리 5군단 아마 훈련장, 통합훈련장인데, 역대 아주 최대 규모의 포격, 온갖 훈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진도 멋있지만 대통령이 참석했고요. 안에 요거 먼저 볼까요? 우리가 환경에 이런 기사는 좀 덜 자주 쓴다 할까요? 그런 편인데 한 면을 썼습니다. 좀 북한의 도발도 있고 한 터여서 더 뭐랄까 강조한다 할까요? 강군이 국력이다 이런 점이 있고, 한미 역대 최대 규모 화력 훈련을 했다. 뭐 탱커도 하고 포격, 그 다음에 뭐 많이 했습니다. 70분간 포탄 7,600발을 쏘았고요. 2km 밖에 적 가상진지를 초토화시켰다는데, 사실 저도 여기 가서 이 탱크 한번 타봤습니다. 최고급. 저 탱크인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건 군사 비밀 아닌가 혹시? 저게 100억, 100억에 육박하는 최고급 전차는 100억에 육박한답니다. 대단하죠. 저걸 밀고 가서 자동화 대응 레이저를 쏘는데 정말 이동하는 그 야전에 뭐랄까요? 뭐 그렇더라고요. 한미 장병 3,000명이 훈련했고요. 벌칸 뭐 여러 가지 전차들, 무기 300여 대 동원됐다. 특전사 낙하 훈련. 대통령이 이분은 저기는 이모영 장군이네요. 5군단장 안내로 보고 있습니다. 지뢰 도발 대응했던 수색 대원들 무공훈장 줘야죠. 이런 장병들한테 무공훈장 안 주면 누구한테 줍니까? 그냥 연조만 샀다고 주는 게 아니라, 여기 제대도 안 하고 있던 장병들 여기 와서 참관했다는데, 침착하게 임무 수행한 8명에게 포상 절차 진행 중이다. 김요한
육군 참모총장 등 전역 연기한 장병 85명 격리했다고 합니다. 옆에는 이 친구 여기 보십시오. 옆에는 김정은 고위급 회담은 화를 복으로 전환식의 합의. 그러니까 이번에 도발이 결국 김정은식 어떤 북한의 통치, 북한의 어떤 관할 그런 체제를 다지기 위한 거 아니었냐, 기획이. 그렇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일단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는데 이게 북한식 전술 전략이죠. 남북관계 복원 통해서 국제사회 고립 탈피를 노리고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중앙군사위 일부 의원 해임시켰다는데 지뢰도발 책임자 경질? 아닐 겁니다. 지뢰도발 경질할 북한이 아니죠. 자, 일면에 다시 서울 변두리가 늙어간다 하는 기사가 들어가 있네요. 주말을 맞아서 일거거리로 서울 변두리 개발이 안 돼서 젊은 층은 떠나고요. 싼 임차료에 노인들만 몰린다 해서 서울 변두리 지방에 변두리가 좀 싼데 주거비용, 땅값이 싼데 노인층이 많이 사니까 늙어간다는 게 노인층이 많이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기획재정부 예산을 짜면은 그걸 정부안으로 만들어서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무회의 심의해서 대통령 주재로 의결을 하면은 국회로 넘어갑니다. 국회에서 심의해달라는데 국회가 편성까지 하려고 하죠. 기업 세부 부담이 내년도에 1조 3천억 원 증가한다.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기업의 세부 부담이 안 늘어난다고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감면이라든가 또는 페널티 등으로 인해서 내년도 세부 부담이 1조 3천억 증가한다는 건데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사정을 봅시다. 여기 봅시다. 내년도에 기업 세부 부담 늘어난다고 그 제목을 다시 해서 세금 인상은 없다고 하더니 기업의 설금설금 부담이 늘었다. 3년간 앞으로 6조 3,500억 원이 증가하게 됐다고 합니다. 정경련이 분석을 해봤더니 2015년 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보고 세법 개정안의 여러 가지 조항, 감면 조항이라든가 등등 추징 조항을 봤더니 예컨대 공제율 줄인 거, 이 감면 조항, R&D세 공제율 줄인 조항 등등을 봤더니 실질적으로 이렇게 늘어난다. 실질적으로 정세 효과가 난다 이 말이죠. 기업 규모별로 세율이 차등 제열되고 사실상의 정세다. 기업 실정은 지금 부진한데 비과세 감면 축소로 오히려 세금이 늘어났다는 정경련 발표가 나왔네요. 불합리의 세제가 뭐냐? 제가 지금 10년 넘게 11%로 유지된 납부 불성실 가산세 내려라. 이렇게 저금리에 이거는 고금리 때 이런 거 저금리 때 내려야 된다. 기부 활성화 세액 공제도 올려라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가산세 거의 넣고 자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쪽 사이드 기사는 일단짜리는 뭡니까? 박 대통령 지지율 급등, 남북 합의 50% 육박했다. 한국 갤럽 조사 봤더니 많이 올랐다. 그리고 미국의 훈풍 9월에 금리 인상이 물 건너갔다. 10월설, 블룸버그는 10월설도 나왔는데 어쨌든 12월 혹은 내년 3월까지 나오면서 미국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죠. 미국 훈풍의 아시아 증시 동반급등, 코스피도 1930선을 회복했다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면에는 자본금도 모르는 가짜 치마 사장 이런 스토리 기사가 하나 있고요. 여기 크리스토퍼 힐 전에 미국 대사를 한 남북관계 많이 미국 국무부 관리죠. 한국에 온 주한 미국 대사인데 다음 달에 한중 정상 때 통일 한국의 국경 논의야. 이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통일 한국의 국경은 압록강과 두만강 이미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걸 더 양보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저 만주지방까지 더 우리가 국경선을 내려오라는 얘기입니까? 이건 좀 뜬금없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 상황도 보자 이런 얘기죠.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된 적발랑 그런 기사도 있고요. 요거 봤습니다. 정치면은 이거 보십시오. 산업위원회, 국회 여러 개 상임위원회 중에 산업위원회 한 군데에서만 150명 정인 신청을 했다. 기업이 망치주기 국가. 요거는 매년 되풀이 되는데 원래 또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업. 아마 롯데 부르고 부르고 경총 부르고 야등이 무더기 정인 출석 요구하는데요. 줄 세우기 정인 채택 이제 그만하자. 그렇습니다. 지역구 축소. 지역구 축소하고 비례대표 유지하자는 거 맞지 않다는 새누리당 대표 기사도 있고요. 8월 국회도 임시국회 별 볼일 없었다. 본회의 무산됐다.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쌓아놓으면은 특별한 건 없고요. 그렇습니다. 유럽에서 벌어지는 그 현상에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되고요. 아무튼 국제뉴스
또 봅시다. 주말이지만 뉴스는 계속 돌아가고 하니까 국제뉴스에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 유럽의 그런 변화하는 스타일이랄까, 인류 사적인 큰 흐름이 우리 한반도 주변에 어떻게 적용될지, 우리가 뭐 정답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각자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고 합리적으로 주말에 한번 유추도 해보고 상상도 해보고 예측도 한번 해보시죠.